그 주제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저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이신 선민정 박사님께서 코로나19와 여성 일자리라는 주제로 해주시겠습니다. 선 박사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와 여성 일자리 주제로 발표를 맡은 선민정 연구위원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2월부터 크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산업이 관광인 제주 지역은 코로나 발생에 따라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가 이어졌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도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1.7% 감소하였고 소매 판매는 14.8% 감소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제적인 위기는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취업자는 크게 감소하고 실업자 및 휴직자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 규모도 사상 최대로 나타나며 일자리가 크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타격에 대응하여 중앙 및 도에서는 다양한 생활 및 일자리 지원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제주 지역의 여성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열악한 위치에 있던 여성들이 가장 먼저 해고가 되거나 강제휴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던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교육, 보건, 사회복지 등의 업종에서 어려움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사 사건 사례처럼 기존의 취약한 근무 환경에 처해 있던 여성 근로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것도 지금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주 지역 여성 일자리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지역 여성 취업자 수는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급감하다가 4월, 5월부터는 다소 증가하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부 및 도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와 효과로 다소나마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1월 대비 5월 여성 취업자는 4,700명 감소하였으며 여성 취업자 수가 급감한 3월에는 1월 대비 8,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5월 기준 전년 대비 실업자는 여성이 200명 증가하였고 실업률로는 0.1% 증가하였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2020년 1월 대비 5월 여성은 실업급여 지급이 2,255건 증가하였으며 1월부터 5월까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지역 여성 신규 구직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5월 기준 전년 대비 467건, 27.6%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비해 제주 지역 여성 취업 건수는 2020년 5월 기준 전년 대비 321건, 20.7%가 감소했습니다. 즉 여성 신규 구직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반대로 새로운 취업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지역 여성 비경제활동 인구수는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급증하다가 5월부터는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1월 대비 5월 여성 비경제활동 인구는 7,400명이 증가하였으며 여성 비경제활동 인구가 급증한 2020년 4월에는 1월 대비 1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여성들이 실업 후 코로나19에 따른 돌봄 공백 또는 제주 지역의 열악한 노동시장 상황 등을 이유로 구직 활동을 일시적으로 단념하여 비경제 활동 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후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도의 지원 정책으로 비경제 활동 인구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유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성 실업자 수가 감소가 조금 적게 나타난 부분이 있었지만 비경제 활동 인구 감소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조금
저희 특징이 보여졌고요. 코로나19 이후 제주 지역 여성 일자리의 주요한 변화 특징으로 비경제활동 인구 감소를 조금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전국 대상 일자리 분석 결과와 제주 지역의 여성 일자리 특성을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제주 지역 여성 일자리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은 2020년 2월 대비 4월의 직종별, 성별 취업자 감소가 대면으로 일하는 여성 서비스 종사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전국 자료인데 직종별 남녀 모두 해서 여성 서비스 직종 종사자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지역의 경우에는 여성의 경우 직종별로는 서비스 종사자가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일자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국 사례 중에는 이제 요양보호사로 불안정한 이제 고용 상태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경우에 요양받을 노인들이 줄어들면서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을 하고 있는 돌봄 전담사는 긴급 돌봄으로 인한 추가적인 업무들의 증가, 더불어서 간염에 대한 긴장 및 위험의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들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은 2020년 2월 대비 4월의 업종별 성별 취업자 감소가 남녀 모두 해서 여성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주 지역의 경우에는 여성은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두 번째로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실제적으로 실업의 위험을 받고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사례를 보면은 제주 관광 서비스 노동자들의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러운 부당해고와 임금 삭감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무급휴직, 연차 사용 강요로 생존경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광 도시다 보니까 관광 서비스 노동자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은 2020년 2월 대비 4월의 종사장 지별 성별 취업자 감소가 여성 임시 근로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경우에는 이제 남녀 비교했을 때 여성에게서 임시 근로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제주 지역의 경우에는 여성 임시 근로자가 52%를 차지하고 있어서 취업 감소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의 한계상으로 저희가 이제 제주 지역의 여성만으로 구체적인 직종별 종사장 지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지금 비교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광주 지역에서 이루어진 한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보다 실직 경험이 6.7%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근로자, 특히 여성에게서도 이런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구체적인 이제 전국 사례 중에는 카페, 식당, 과외, 학원 강사로 많은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데 이 여성들 중에는 무기한 휴직을 이제 받고서는 권고받고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미디어 강사인 프리랜서 여성이 코로나19 이후 강의 요청이 완전히 이제 끊겨서 몇 달째 이제 무급 상태이고 생활비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저는 제 주변에서도 이런 이제 프리랜서 분 중에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감이 거의 끊긴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콜센터 상담원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구입을 상담사가 개인이 구매해야 하기도 하고 재택 근무 시에는 교통비나 식대 등이 제외된 월급을 받고 있어서 코로나로 인한 어떤 위험이라든지 손해를 개인이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제주 지역 여성 일자리 현황에 기초하여 여성 일자리 위기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첫째는 여성 고용 안전 및 여성 집중 업종 지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고, 권고사직, 휴직 등에 있어서 여성 근로자 차별 금지 및 점검 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관광, 문화, 교육, 사회복지, 보건 등 여성 집중 업종 지원 및 관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 많이 해고의 위험에 놓여 있는 여성들이 많은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여성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프리랜서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 강화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 지원 및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특별 지원금이 이제 지급이 됐는데 추가적인 지급에 대한 좀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도래하고 기존의 비즈니스 접근 방법으로는 경영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이제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뉴노멀 시대 대응, 새로운 비즈니스 콘텐츠 개발 및 적용 지원이 절실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관광 문화산업의 새로운 사업 방법 및 콘텐츠 개발 보급이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더욱 촉진된 디지털 수요에 맞춰 여성의 디지털 산업 일자리 개발이 요구됩니다. 제주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 비대면과 디지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지원이 연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여성 교육 훈련 변화 모색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 교육 훈련의 디지털 방식 지원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비대면 사회 도래에 따른 디지털 산업 분야의 여성 교육 훈련 신설 및 강화가 앞으로 이제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서비스 종사자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합니다. 불안정한 노동 지위 및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는 서비스 종사자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이 요구되고요. 마스크 등 방역 용품을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지원들이 이루어져서 근로자들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코로나19로 돌봄 체계의 붕괴에 따라 여성들의 돌봄 증가가 이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봄 증가로 일하는 여성들이 원치 않는 퇴사를 하거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비경제 활동 인구로 여성들이 많이 이게 증가한 모습과 연동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봄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 돌봄 휴가 기간 연장 및 확대, 가족 돌봄 휴가비 지원 강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제주 지역 여성 일자리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관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참 여성가족연구원을 되게 좋아합니다. 예? 이렇게 불러주셔서. 근데 이제 다만 예전과 다른 게 이제 이렇게 끝났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영상이 남는다 그래서 요즘 대학 강의도 좀 이렇게 부담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쓸데없는 말 해갖고 나중에 책 잡히지 말라고 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리딩하는 순서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아까 우리 선 박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딱 한 가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그 나이가 좀 들고 좀 정년이 돼가니까 제가 그 대학에서 사회보장론을 가르치는데 그 계속 생각나는 게 3층밖에 없습니다. 저는 요즘 친구를 만나거나 후배를 만나거나 하면 한 3층 얘기합니다. 기초연금, 퇴직연금, 그 다음 개인연금. 근데 이제 아까 선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여기도 역시 3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노동약자 아닙니까? 그렇죠?
또 지역적으로 제주 지역은 노동시장에서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고, 그다음 또 하나 코로나. 그래서 이 3층이라는 게 저 개인적인 그런 노후만이 아니라 이 여성 일자리에도 이렇게 크게 따라 붙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오늘 좌장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좌장 역할을 하는 게 그렇게 타임키퍼니까요. 그냥 이렇게 소개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선 김희정 관장님 어떻게 앉은 순서대로 할까요? 아니면 여기 순서대로 할까요? 예, 그러면 여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린 김희정 그 관장님부터, 그러니까 한 7분 정도면 예, 전체적인 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여성인력개발센터 김희정 관장입니다. 저희 제주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여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라고 아시죠? 거기 4층에 지금 있고요. 저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얘기하라고 하는데 기록에 남는다고 해서 못 벗고 있는 일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직업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오시는데 뾰족한 수가 없어서요. 발열 체크를 하고 리스트를 다 작성하고 강사든 교육생이든 절대 마스크를 못 벗게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벗어볼까 하다가 이제 저희 교육생분들이나 강사님들 보고 배신감을 느낄까 봐 저는 이런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또 체험을 해봐야 방법도 생각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불편하시지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사님께서 저보고 코로나 현황을 좀 어떠냐고 물어보셔서 저도 그게 너무 알고 싶더라고요. 요즘 이게 어떻게 되고 있고. 그래서 한데 이제 이게 너무 갑자기 원래 발생한 일이어서 현장에 그 수치가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올해 계속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가 그 3월하고 4월 그리고 5월 초까지는 프로그램을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프로그램 진행을 이제 자제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가 5월 셋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직업훈련을 지금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너무 더워서 저희가 매 교육을 진행하면서 한 40분, 45분 지나면 얼른 가서 봐요. 교육생분 상태도 보고 강사님 상태도 보고 쓰러지신 분이 있지 않나 막 이런 현장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직업훈련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입주했는데 이 고용과 관련된 거는 생계비라든가 경제활동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보니까 현재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는 그 고용과 관련된 기관이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 일시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은 이렇게 그 대면 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좀 전환이 됐긴 했지만 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저희는 구직자 그리고 직업교육 훈련생, 구인업체라든가 관련된 기관과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경력단절 여성분들은 경력단절 그 이후로 여성 핵심 연령층 고용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핵심 연령층이라고 하면 그냥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30대 중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경제활동 참가율이 좀 높아야 될 것 같은데 낮은 상황이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보육과 관련된 일가정 양립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일가정 양립과 문제를 아직까지도 몇 년이 뭐 10년 전에도 그 문제고 20년 전에도 그게 문제고 현재도 그게 문제인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돌봄과 관련된 영역이 또 더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그 자의반, 타의반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이 핵심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는 여성가족부 이제 지원 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력 단절 예방을 하라고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이 현장에 지금 많이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구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체 통계를 6월 말 기준으로 구인, 구직, 취업자 통계를 제가 살짝 보고 왔는데요. 구인은 현저히 떨어졌고요. 근데 이제 구직자하고 취업자는 전년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6월 말 기준이. 제가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 3월, 4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래 갈 줄 모르고 일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 지금은 이제 6월, 7월 경에 정말 이제 눈에 띄게 많이 어려워졌어요. 특히 취약계층 여성인 경우에는 거의 이제 고용, 아까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계약을 하시거나 그거보다 더 짧게 계약을 하면 계약 만료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취약계층, 특히 결혼 이민 여성, 이주 여성분들이 해고를 당한다던가 계약을 만료를 해서 종료된 상황이 제일 많았고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 일반 여성이 간 겁니다. 그래서 구직자 비율하고 취업자 비율이 전년하고 저는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취업하신 분들이 이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생계를 맞벌이 하시는 분은 생계를 놓칠 수가 없으니까 하향 취업을 하게 되는 게 지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직 관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중고 학교가 개학이 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그 30대에서 40대 여성 구직자가 취업 포기하는 경우가 이제 늘어나고 그 자리에 오히려 중장년 여성 구직이 많이 증가가 한 상황이고요. 훈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3월에 개강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되면서 지금 구직자분들은 3, 4월 중에 훈련을 받고 5, 6월 중에 취업 계획을 하셨던 분들이 미뤄지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강사님들은 프리랜서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국비 훈련만 못한 게 아니라 일반 유료 강의도 다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랜서로 강의를 하셨던 분들은 갑자기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어서 제가 인상 깊었던 분은 정말 전기세도 작업장에 전기세도 못 내게 되는 상황이어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제주도는 4인 미만 기업이 이제는 5인 미만이라고도 안 하고 4인 미만이라는 표현을 하던데요. 4인 미만 기업이 80%가 넘다 보니까 점점 타격이 크게 느껴졌고 지금 열악한 곳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해고가 되거나 아니면 무급휴직을 했다가 지금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갔다가 지금 7월이나 8월, 9월경에 고용유지지원금이 끝날 때거든요. 그러면 회사에서 과연 채용을 해줄까라고 해서 지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전에 이미 연락을 받아서 계약 만료를 해줄 테니까 실업급여를 받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내 기업에서 영세한 기업에서 어려움을 느끼셨던 도내 구직자들이 지금 대형 채용을 하는 드림타워에 지금 올해 2월부터 입사 지원서를 내고 면접도 보고 최종 합격까지 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채용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기대치도 지금 현재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저는 같이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드림타워 같은 경우에는 직접 채용 그리고 간접 채용 다 채용 대행 서비스를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지금 드림타워 같은 경우에는 화상 면접 위주로 진행을 하면서 취약계층이 화상 면접을 하는 게 좀 힘들어서 저희가 그거를 채용 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한 명이 3번 정도의 화상 면접을 봐서 채용까지 거의 됐는데 아직까지도 출근을 못하고 6월 출근, 7월 출근, 8월 출근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정말 이런 부분이 이런 구직자를 끝까지 사후 관리를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기다리겠다고 하셔도 지금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간단하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데를 지금 채용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센터에서 고민은 이 교육이 아까도 박사님이 교육 부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통적인 이제 교육은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이제까지라고 하면 이게 말이 웃긴데 원래 초까지는 장소가 되게 중요했는데 이게 장소가 아니라 교육의 방식을 지금 전환하는 데에서 교육 현장이 바로 전환이 되지 않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교육의 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그 인프라는 교육기관과 훈련생이 양쪽을 다 말하거든요. 그 인프라가 양쪽 다 구축이 되는 게 바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예를 들면 정보부처나 이런 데에는 모든 교육을 다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라라고 하고 있을 때에 그런 인프라의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는가에 대한 관심은 조금 소홀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론화돼서 특히 여성 직업교육 훈련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과연 모든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를 했을 때 과연 그 교육의 효과가 있을까라는 데에도 좀 의문을 가져주시고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할 때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대면 교육이라는 게 어쨌든 인적인 네트워크에는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반 아니면 어느 정도 교육의 특성에 따라서 오프라인도 병행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정말 육아돌봄이나 일가정 양립 지원이 일자리 사업하고 별개로 운영이 되면 진짜 어렵거든요. 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제가 취업 지원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게 그거였어요.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보육은 따로 이렇게 지원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한 체계로 조금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취업을 알선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그 돌봄 서비스는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거나 1년을 기다려야 된다거나 이런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취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체계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 고민을 하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현장에서는 많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원래 요즘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결혼 이민 여성 취업 박람회를 원래 하는데 그냥 기존에 했던 것처럼 몇백 명이 모여서 하는 거는 못하게 돼서 원래는 온오프라인,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면 결혼 이민 여성 통역이나 이런 게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원래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온라인 강연 콘텐츠를 지원을 받아서 총 4강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 교육생들이 온라인에서 일부는 아니지만 관련된 교육을 온라인에서 지금 받은 것도 출결로 인정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지금 현재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화상 면접이 조금 많이 현장에서 필요한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안전하게 화상 면접을 진행할 수 있게 화상 면접실 환경 구축을 지금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지금 구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까 그 프리랜서 강사님들이 어려운 게 생계가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제가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서 센터에 주시면 저희가 해보겠다고 했더니 그걸 못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빨리 되는 게 아니구나 해서 그런 그 강사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도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그 온라인 교육을 하고 줌 활용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월, 4월에 이 코로나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 금지어가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코로나 때문이라는 말은 하면 안 되겠다. 예, 그냥 받아들이고 생활 방역에 철저히 하면서 적응해서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취약계층 여성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조금 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선 박사님, 뭐 이렇게 특별히 답할 거는 맨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 다음으로 우리 현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현민철 정책연구팀장입니다. 네, 저는 일단 뭐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하라고는 하셨지만 일단 현안에 대한 부분들 먼저 일단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시간이 남게 되면 관련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제주 지역 하면 수식어가 많이 붙습니다. 거의 대부분 고용 지표에 있어서
최상이라는 지표가 있고요. 최하위라는 지표가 있고 평균적인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들이라냐면 고용률은 전국 최상입니다. 고용률은 최상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여봐서 고용의 질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연구나 뭐 뉴스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용의 질이 너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그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임금 근로자 기준으로 봤을 때 임시 일용직 비율이 가장 전국 최상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상용 근로자, 그냥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근로자라고 하는 분들이 전국에서 최하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큼 이제 산업 구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는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서비스업에 치중이 되다 보니까 그 아까 발표해 주실 때 말씀해 주신 도소매업, 그리고 음식 숙박업, 그리고 특히 또 남성 입장에서는 건설업, 일용직 비율들이 많은 직종들이 제주 지역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역량이 코로나나 메르스 같은 이런 뭔가 약간 이슈가 있을 때 가장 취약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 특허 프리랜서 지원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일단 28페이지입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면요. 이게 여성분들이 워낙 임시 일용직 비율들이 많습니다. 이게 특허 프리랜서라고 하고 있지만 비전형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거의 대부분 뭐 학습지 교사, 강사, 그 제주 특성에 맞는 국내 여행 안내사, 그리고 뭐 그 외 기타 프리랜서, 학교 방과후 강사 이런 형태로 있어서 여성분들이 임시 일용직 비율이 워낙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더 심해졌는데요. 과거에는 차라리 그 국가적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는 이게 그 관광객이 안 와서 그 관련 직종만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면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율 자체가 제주가 생각외로 높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일하는 여성분들 뭐 상담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돼 있어서 민간 부분으로도 어느 정도 확대가 돼 있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아시겠지만 강사도 어디 센터에 가서 강의하시고 학교에 가서 강의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공공에 대한 의존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국가 간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는 우리는 큰 문제 없어. 왜냐하면 국가에서 관련돼 있는 센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부분들,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안정성이 확보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관련돼 있는 정부기관에서 오히려 우선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민간 쪽에서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유연하게 그래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가에 관련돼 있는 기관들에서는 거의 지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특허 프리랜서 관련 강사분들이라든지 제주 같은 경우에 학교 방과후 강사분들이 거의 그냥 일을 아예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이게 지금 저희 제주 지역 현황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고 제가 느끼는 그 제주 지역 여성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는 뭐냐면요. 일단 저희가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 조사를 수행을 하다 보면 왜 비정규직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문항을 항상 물어봅니다. 항상 물어보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당장 생활비가 급해서 한다라고 하는 근로자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산업에 상관없이요. 근데 거기 또 신기한 게 돌봄 육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선택하셨나요? 라고 하면 한 7% 정도 나옵니다. 100% 중에요. 근데 다 연관은 돼 있겠죠. 생활비 부분, 왜냐하면 돌봄이 우선적이긴 하더라도 가정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게 연관관계는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19처럼 7월 15일 날 제주 지역 6월 고용 동향 발표 혹시 결과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남성 같은 경우는 7.1% 고용이 감소했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0.5% 상승했습니다. 이 이유는 추론하건대
제주 지역 여성분들의 경제 참여율이 매우 높습니다. 타 지역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높은데요. 이런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여성분들이 가정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비임금 근로자 중에 육아를 담당했던 분들에 대한 비율이 매우 낮아졌고요. 그 대신 여성분들의 고용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결국은 일단 가정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어떻게든 나가서 일자리, 어떤 뭐 그게 취약한 일자리든 어떤 일자리든 가서 내 생활, 우리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사회에 나와 계신 분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6월 데이터로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도소매 숙박업 같은 경우에도 6월 고용 동향 차원에서는 생각외로 많이 개선됐습니다. 많이 개선됐다라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저는 좀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위험해졌을 때는 갑자기 확 줄었다가 갑자기 좀 괜찮아졌는지 싶으면 값이 풀렸다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파동이 너무 심해서, 편차가 너무 심해서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 좀 확보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성분들이 너무 취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 데이터를 보면서 생각했던 부분들은, 여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직종하고요, 남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직종이 생각외로 많이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생활비가 급해서 일을 함에 있어서 당장 일을 하는 게 중요한 차원에서 접근이 된 건지, 아니면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도 아직 연구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방과후 강사면 학교방과후 강사에 많이 몰려 있고, 그리고 상담사면 상담사에 너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생각외로 지역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아요. 사회복지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게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좀 처우 개선해 주세요 목소리를 내도, 그러면 나가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으로 많습니다. 어차피 나가면 다음 모여있는 분들이 채워지는 확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돼 있었는데, 이런 좀 약간 너무 집중되어 있는 여성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른 쪽으로 좀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남성 여성 일자리가 딱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좀 약간 뭐 운전이 또 더 탁월하시다라고 한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 또 이게 그 버스 운전기사님들의 처우가 워낙 개선되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처우까지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일자리에도 여성분들이 육체적으로 힘을 들이지 않더라도 내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운전에 대한 능력이 있고 집중력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거기에 또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있어서 일단 제주 지역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약간 풀어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처럼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사회 안전망이 너무 취약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짜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5인 미만 사업장이 2019년 기준으로 8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80% 이상인데요. 거의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당 안 되는 부분들이 워낙 많고요. 이게 워낙 근로 환경이라든지 처우 부분에 있어가지고 취약하다 보니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고 심지어 사대보험 가입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약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 자료에서 보시면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21페이지부터 있는데요. 저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강사 일을 하시다 보면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 또는 일주일에 2일 하는 경우도 많고요. 하루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요, 2일 이하이거나 주 3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이제 단시간 근로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조정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장기간 주 3일 이상 같은 경우에는 180일을 채워야 되고요. 그리고 주 2일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2년 동안 90일을 채우면 됩니다. 근데 학교 방과후 강사님들이라든지 일단 강사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방학도 있고요. 중간중간 끊기는 기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장기간 쭉 이어가려고 해도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그 고용보험 기간 동안 이거 채울 수 있는 그 자격 기준, 수급 자격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좀 약간 그 업무를 좀 약간 준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업무가 있는 기관에서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의 업무 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다양하게 배분하는 것도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 받는 건 좋긴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는 건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게 시간이 많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용보험의 가입을 통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차후 더 좋은 일자리로 뭐 이직에 대한 도움을 준다거나 생계 안정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건데 이게 하루에 2시간, 뭐 주 2일 동안 일을 하다 보면 그 실업급여에 대한 최저 금액이 이게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는 살아가기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더 추가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좀 여성분들이 약간 좀 사회 안정망 차원에서도 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차원에서 더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계신 많은 관련 기관분들하고도 협업이 같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현 박사님이 오늘 그 핵심적인 키워드를 다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여성 일자리 양적 확대가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질적인 저하가 문제인데 결국 1차 노동시장에서 2차 노동시장으로 떨어지면서 수요는 이제 한정이 있고 공급이 확대되면서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 선 박사님이 결론 부분에서 마무리 좀 해주시면 오늘 이제 자리가 아주 빛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임 팀장님, 사회적경제센터 임현정 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도 소개를 잠깐 드려야 된다면 고용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가시다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주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임현정입니다. 먼저 선민정 연구원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 너무 잘 들었고요. 코로나가 정말 재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인재가 아니라 정말 재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비정규직 일자리나 고용 불안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가 이 부분 언젠가는 문제가 터질 것이라는 생각들을 했지만 이게 정말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생겨난 태동 역시도 빈부격차라든지 고용 불안정이라든지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자발적으로 시작된 부분이 있었고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계속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 EU라든지 유럽에서는 이걸 굉장히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부터 사회적 경제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특별히 문재인 정부 때부터는 100대 정책 과제에도 사회적 경제, 그리고 일자리 관련한 로드맵 관련해서도 사회적 경제의 방식으로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간단하게 표가 있지만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생존율이나 다양한 분야의 영역에서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적 경제가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지표 같은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경제 기업 개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0이 하나 빠져가지고요. 3,000개가 아니고 3만 개 정도 지금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주 지역에도 사회적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이 국가 전반적인 성장 추이랑 비슷한 추이를 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고요. 제주도에는 한 500개 정도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있습니다. 법인을 가진 기업체이고요. 한 2,000여 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있고 주요 업종으로는 농수축산물, 생산, 가공품, 식품 제조 분야가 35% 정도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오늘도 자리하셨지만 관광 분야, 문화와 교육 분야, 서비스 분야, 사회 서비스 분야의 사업들을 많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성 때문인지 아마 그리고 협동조합의 운영 방식이라든지 커뮤니티를 중요하는 운영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인지 여성 대표님들 수도 많이 있고 여성 근로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새롭게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는 매해 이제 다양한 분들이 많이 기업들이 창출이 되고 있는데요. 보면은 대부분 마을을 중심으로 한 주민 중심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하시거나 여성 인력 개발 센터나 중장년 여성 일자리 센터들을 통해서 여성이라든지 청년, 중장년, 창업 관련된 일자리 인큐베이팅의 마지막 결과물 같은 것들로 이제 여성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거나 여성 관련된 법인들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회적 경제가 지역에서 하는 역할들을 좀 생각해 보니까 기존에 이미 설립된 사회적 경제 기업은 사실 기업으로서의 역할 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다양한 그 활동 주체로서 실행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역할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정책적으로는 뭐 사회적 농업이나 신재생 에너지나 복지 사업, 커뮤니티 케어, 뭐 지역 혁신 사업 이런 분야 다양한 뭐 사회적 경제가 사실 어느 한 산업 분야를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실 다양한 분야에서 제주도 안에서는 어디 가서나 저는 우리 기업 대표님들이 거기에 이제 활동 주체로서 활동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지역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파급력을 가지고 지역 활동을 수행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표에도 잠깐 넣었는데요.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원인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 저희 센터에서도 코로나 초기에 3월 달에 긴급으로 많지 않지만 한 30여 개소 기업들을 경영 애로 조사를 급하게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매출 관련해서는 한 75% 하락, 그 75% 정도가 하락했고, 심지어는 뭐 60%, 80%까지 매출이 떨어지거나 매출이 거의 없거나 이런 경우에까지도 사실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실제 뭐 농업 기반이라거나 제조업 기반보다는 아시다시피 음식점이나 카페, 저희는 관광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초반에 매장형 사업체나 여행 관련된 서비스업 있다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이제 무급휴직으로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많이 놓여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매출 하락으로 인해서 그 종사자들의 인건비 부담이나 사업장 임대료 같은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끼시고, 더 불안한 것은 사실 올해 계획하셨던 그 올해 사업 계획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차질이 있고, 내년에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되게 불안감들이 있으시고, 비즈니스를 하셨던 모든 전략들이 포스트 코로나를 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불안감들이 크신 거예요. 우리가 했던 이 일들을 다 바꿔야 되나? 어디까지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사실 있으셔서 기업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지역에서 역할들을 많이 하시는 기업들인데 그 부분에 이제 어려움들이 있으셔서 저희도 기업 전반적인 좀 어려움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국적으로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이 어렵지만 우리 해고하지 않겠다 직원들을, 그런 것들을 사실 좀 의지를 해서 고용조정 0%라는 고용연대 선언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대구나 강원이 코로나로 되게 어려웠을 때 여러 지역에서, 제주도에서도 대구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후원 물품을 5천만 원 넘게 물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의 방식으로 그런 상호 보조를 하는 활동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기업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보다 요즘에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도 또 쓰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참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은데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매스컴에서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기존에는 뭐 글로벌이라거나 확장성이라거나 이런 게 저희의 키워드였다면은 이젠 다시 로컬이라든지 커뮤니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의 좀 전환이지 않을까, 패러다임이 전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이럴 때야말로 어쩌면 사회적 경제의 방식, 지역 주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가고 지역의 자원들을 함께 활용하고 이런 걸 이제 기업 활동으로서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더 빛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코로나의 그 해결 방법으로 비대면이나 IT 기술이나 뭐 컨택트 뭐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하고, 택배와 배달 서비스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매출이 올랐다는 얘기를 거꾸로 듣게 되면서 그렇지만 사실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들을 아예 없앨 수 없는 것이고, 복지 영역에서도 사실 뭐 커뮤니티 케어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보육과 돌봄에서도 어떤 큰 거점이 중심되기보다는 좀 집단적인 방법보다는 동네 돌봄이나 서로 돌봄 같은 정책을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일하는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 최근 정부에서 그 한국판 뉴딜 정책 얘기하시면서 그린 뉴딜이랑 뭐 이런 거 디지털 뉴딜 얘기를 하셨는데 제주도에서도 산업 위기 대응 뭐 특별 지역 지정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선 사실은 그런 것들이 내려오거나 할 때는 어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해달라 이런 얘기들 사실 요청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는 그린 뉴딜 생각해 보면 환경이나 마을 자원을 활용한 산업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 제주도가 굉장히 특화시킬 수 있는 그린 뉴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기존의 사회적 경제 기업과 마을 주민들이 하는 그런 기업 활동 그 마을 기업이나 이런 마을 공동체 활동 같은 것들이 함께 만나면 뭐 생태 관광이나 마을 여행, 로컬 푸드가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산업들을 제주도가 좀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코로나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시기에 다양한 단위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특히 이제 뭐 뉴딜 일자리 이런 제안을 하기 전에 사실 지역에서 어떤 여성에 맞는 일자리들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좀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사실 짧은 시간에 토론을 하는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가 좀 이제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도 같이 하고 같이 이런 일자리들도 어떤 게 좋을지 한번 고민도 해보고 이런 편안한 자리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임 팀장님 워낙에 이렇게 설명을 잘하셨는데 잠깐 놓친 그 사회적 가치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결국 여성 일자리의 그 궁극적인 고울도 결국 사회적 가치 같아요. 예. 어차피 이렇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생태 쪽에서 네, 저는 주식회사 제주 생태관광에 몸을 담고 있는 윤순이라고 합니다. 여행사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토론자 분들과 좀 차별점은 현재 그 산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곳이다라고 해서 먼저 제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발찌문에 관련된 업계 현황, 그다음에 대응점 이런 거 차차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오기에 앞서서 제가 7개월 만에 첫 매출을 기록하고 왔습니다. 제 신발이 등산하잖아요. 박수요? 예, 2박 3일 저희가 잘하는 단체 워크숍을 진행을 했는데 전부 다 마스크 끼고 안전하게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불이렇게 왔는데 여기 꼭 와야 됐다고 생각한 이유는 다들 위기다 하는데 진짜 위기가 뭔지 제대로 알고 말하나를 한번 얘기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번 장을 맞이해서 그런 의미에서 참석을 하였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는 2004년에 오픈을 했고요. 업력이 16년 된 회사입니다. 저는 어떻게 말하냐면 손님들한테 제주도 내 국내 여행사가 700개인데 10년 동안 망하지 않고 있는 회사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면 아마 제가 손들 것 같고요. 매년 매출이 신장하고 있는데 손들려면 제가 손들 것 같고 매년 직원이 높으면 그럼 사람들 박수가 이어져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10년 경험, 그러니까 2004년 이래 최악입니다. 지금 매출이 500만 원도 안 되죠. 1월부터 지금까지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상반기 5억이 예상됐던 매출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메르스 때도 한번 저희가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그때 저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현지에서 있는 건데 저희가 단체 고객을 보내지 않으니까 제일 먼저 영향이 미치는 곳이 차량. 대형 버스가 멈춰버리고요. 그 다음에 뭐 숙소가 멈출 것이고요. 그런데 세탁소가 문 닫아요. 슈퍼마켓이 힘들어요. 왜 그래요? 식음료랑 모든 것이 이 관광이란 산업으로 총체적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주에서의 관광이 GRDP가 60% 넘다라는 것이 바로 이게 위기라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여행 산업에서 이 자리에 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저희와 같은 동종업계에서는 이미 휴업을 하고 있고요. 국내 여행이 아닌 국외 여행사는 이미 완전히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에 영향이 미칠 거로 봐서 휴업 상태로 다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고용지원금이 유지된다고 해서 일자리가 안정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뭔가를 지원해 준다는 것보다는 뭔가를 대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서 현황에 대한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업계는 이중고가 초래됩니다. 제가 그 토론문은 이렇게 프린트물로 제출하게 됐는데 업계 이중고란 건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와 같이 대면 서비스를 하는 곳은 사람의 인력 양성, 역량 강화하는 방법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각종 기관에서 양성 과정 이런 분들 많이 양성해서 참 감사한데 그런 분들이 산업으로 이어진다면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가 없어요. 그 산업에 맞는 재교육이 일어나는데 이게 최소 6개월의 시간을 거칩니다. 6개월의 시간을 거치고 또 계속하면서 한 3년쯤 될 때 최고의 어떤 수준을 발휘하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지게 되는데 갑자기 일자리가 차단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휴업을 하게 되고 혹은 전업을 하게 되고 되면서 애써 키워놓은 매출의 하락뿐만이 아니라 상품을 생산하고는 서비스 라인에 차질이 생긴 거죠. 그리고 앞으로 매출이 도래되지도 않을 건데 이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이 돼서 업계에 저는 내년 상반기쯤이면 뭔가 풀릴 것 같은데 상반기에 갑자기 단체 시장이 한 150만이 우르르 몰려올 적에 우리는 공급을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점도 있더라. 그래서 지금 일자리 잃어버린 것 집중하지 마시고 내년의 정책도 한번 같이 대비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관광산업은 어떻게 대응할 건데? 라고 이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저도 무진장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가지고 이제 여행 산업의 종말이네, 여행이 미래라는 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책들이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관광의 트렌드가 확 바뀐다라는 거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주도 내 2019년 관광객이 1,500만이 왔습니다. 그 중에 88%가 개별 여행객이에요. 그리고 12%만 단체 여행객이고 우리가 말하는 여성 일자리, 관광 가이드, 통역사 이런 분들은 12%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제가 자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관광이기도 하지만 개별 여행자는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고요. 단체 관광객이 98%가 감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만 하는 여행사만이 가이드를 고용하고 있고 단체 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쇄 도산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아서 관광산업에 대한 대처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적에 저는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맞이해야 될 관광이 빨리 앞당겨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관광은 개별 관광이 줄을 잃었죠. 단체로 우르르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몰려다니는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모여다지 않는데 그러면 과연 제주는 개별 니즈에 맞는 트렌드에 부합한 관광을 하고 있을까라고 한번 되물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여행의 미래라는 책이라든가 이게 보면은 최근 전 세계 관광 시장을 중요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경험 서비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행이 단지 어디 가고 싶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혹시 대한항공의 예전에 그 CF 광고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10년 전에는 너 어디 가봤니?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너 거기서 살아봤니?라고 바뀌어요. 즉 뭐냐면 경험이고 내가 그 공간에 머무는 것이 나의 삶의 어떤 변화의 모먼트가 될 것인지를 기억하는 관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그런 관광을 하고 싶어 하고 우리나라의 관광을 대표하는 제주도는 과연 그런 준비가 됐냐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는 관광업에 대한 자리는 아닌데 그 업을 대표해서 제가 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가 그 자료에 했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와 의미 없는 걸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리고 누구든 이제는 이 여행에 지속 가능한 가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여행자들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관광공사에서 한 달에 1,000명씩 그 공항에서 그러니까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하잖아요. 만족도 조사를 하면 제주를 많이 찾는 사람일수록 제주도의 만족도가 높아요. 그만큼 많이 알수록 눈에 보이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분들에게 또다시 질문을 하기를 그럼 다음에 제주 올 때는 어떤 관광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자연을 찾아가겠다고 합니다. 이미 정답은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대비해서 지금 주말에 각종 숲에 가보시면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코로나19와 이전과 이후에 굉장히 혁혁한 변화예요.
예, 그만큼 자연을 찾는 사람이 많고 제주의 51%의 녹지를 보은 제주라는 것은 친자연 관광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자연 자원은 어디에 있는가? 마을 커뮤니티에 속해져 있습니다. 마을 커뮤니티 속해서 우리가 뭐 행안부의 마을 기업이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마을 주민들은 농업이란 생업에 종사하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임현정 팀장님이 말하신 것처럼 기술을 가진 그 누군가 연계의 손을 마을은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럴 때 사회적 경제라든가 어떤 뭐 시민사회 단체라든가 이렇게 연계해서 공동으로 뭐 공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좋은 컨텐츠를 만든다면 사실은 제주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자리는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종전에 관광 관련 일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말 잘하는 사람들, 마이크 잡고 얼굴 창피하지 않고 안내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요한 역량을 차지했다면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누구든지 누구의 지시를 타고 나지 않고 경험을 알려줄 수 있는 디지털과 연계된 산업 구조라든가 특별한 직종이 말하는 것. 이를테면 요가도 요즘은 실내 공간에서 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사계 해안에 가면 방파제에서 매트 깔아놓고 요가를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요가라는 것은 새로운 나의 몸과 마음을 만남인데 해당 자원에 따라서 사람 몸과 마음을 이완시킬 수 있는 그 기제가 다르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숲에서도 요가할 수 있고 바다에서도 요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생활 전반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걸로 많이 펼쳐져 있다. 그리고 그런 니즈에 반영해서 호텔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기내 서비스랑 이게 모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분에 참여해야 될 일자리가 개발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성에 대한 일자리, 어떤 관광산업 일자리 특정 분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주에 대한 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자리 만들어 이렇게 방향성을 설치하는 과정에 그의 일자리를 양산하기 위한 어떤 교육이 좀 대체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재미있는 수인데요. 최근에 저는 생태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 관광은 이제 에코투어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에코투어리즘이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프랑스와 독일이에요. 프랑스와 독일은 전 국내 인구의 40%가 에코투어리즘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투어리즘이 어떤 곳을 가냐면 농촌 경관 자연 환경이 뛰어난 어메니티를 보존하고 있는 공간에 가서 일주일간 머무는 거예요. 근데 호텔에 머물지 않고 프랑스 정부가 인정하는 지트라는 민박에서 머물면서 굉장한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관광이 보편화돼 있어요. 그거 잘 아시겠지만 왜 그 지역에 가서 로컬을 이용한다는 것이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사는 사람들의 삶이 안전해야 되만이 사회가 안전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만 로컬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행자들은 이미 한국의 여행자들은 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로 이런 여행을 하려고 해요. 실례로 한국의 관광객들이 이제 외국 가면 우리가 에어비앤비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에어비앤비에 가면 체험만 하는 활성화되는 이제 뭐가 있는데 거기가 해외 가서 기껏 하고 싶어 한다는 게 요가, 명상 이런 겁니다. 우리 제주라고 왜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산업의 트렌드 바뀌면서 하는데 그 당사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커뮤니티가 동반 선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앞으로 미래를 대비한 제주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굉장히 목소리도 크고 얼굴도 뻔뻔하게 생기고 좀 자신만만한 사람인데 요즘 자존감이 잃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자존감이 잃었을까? 매출 하락이기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2박 3일 투어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내가 지역에 가서 지역의 리장님이 나를 환영해주고 부녀회장님이 좋아해주고 한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여행자들 때문이구나. 나라는 사람을 도구로 지역과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되게 내 어깨가 뽕긋했었구나. 근데 그런 관광객이 오지 않으니 내가 역시 빚을 내가 스스로가 좀 힘들어하고 있구나를 어제 깨달았던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그럼 나는 뭘 준비할까라고 했더니 여행자들이 제주에 꼭 오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드는 그런 컨텐츠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컨텐츠를 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원을 갖고 있는 커뮤니티와 통합을 해서
서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게 됐고, 아울러 정책에 필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그 생태관광 원년회, 생태관광하면서 각종 해설사 양성 과정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현장에서 귀 쓰고 있을까요? 그 교육이 유효했을까요? 라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업계와의 어떤 미팅을 거쳐서 꼭 현장에 맞는 그 일자리 교육을 좀 만들어셔서 그런 분들이 현장과 매칭됐을 적에 그분들의 어떤 뭐랄까 지원을 하는 정책 이런 걸 덧붙여 준다면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추후 계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되게 말씀 잘하시네요. 오늘 이 자리에 질 퀄리티가 확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 그 질문은 우리 윤 팀장님이 메모하고 계시니까 하실 것 같고, 저는 이제 우리 이렇게 윤순희 대표님 듣고 두 가지 감명 받았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차피 제주 관광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요거를 땡겨져 왔다. 요걸 오히려 기회로 이용하면 훨씬 더 차별화된 그게 대해 감명 받았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 제가 생각하는 일자리 융합입니다. 융합 일자리. 그러니까 기존 관광의 일자리가 아니라 관광에서 테크가 들어가면 트래블 테크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문화나 스토리텔링이 들어가게 되면 뭐 이런 어떤 융합 일자리 같은 게 여성 일자리의 어떤 그 방향 혹은 앞으로 과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참 좋은 얘기 들으셨습니다. 그다음 우리 국장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총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신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민주노총 하면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전국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만든 단체가 민주노총이고요. 전국적으로 100만 정도 조합원이 있고 제주 지역에는 10,000명 정도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요청받은 토론과 관련해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뭐 통계나 이런 수치들은 앞에서들 다들 말씀을 해주셨고요. 민주노총에 요청한 취지는 아마도 현장의 실제 사례들 뭐 이런 것을 듣고 싶으셔서 요청했을 것이라고 보여서 우선 자료를 사례 중심으로 좀 작성을 했습니다. 우선 제주 지역의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노동하고 있는 현장이 관광 서비스 산업 현장일 텐데요. 관련해서 저희 산하인 관광 서비스 노조에서 제보받은 사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단 호텔 사업장의 불법 부당 행위들이 여러 가지 좀 많습니다. 일단 A 호텔 같은 경우는 2, 3개월 동안 그러니까 호텔이 어렵다는 이유로 상습적 임금 체불이 좀 있었고요. 뭐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 만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 와중에 신규 채용이 또 이루어집니다. 근데 원래대로 하면 기존의 계약 만료 통보를 했더라도 그분들을 다시 불러야 되는 게 상식적이고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빌미로 해서 여기는 노조가 있는 호텔인데 노조를 탄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읽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B호텔 같은 경우는 무급휴직을 강요를 해서 한 20일 정도 우선 했었는데요. 이후에 예약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이제 일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5일은 근무를 시키고 그거를 무급휴직 기간에서 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5일 근무한 거는 나중에 대체 임무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는 거죠. 그리고 C호텔 같은 경우는 무급휴직 강요가 좀 더 있었고, 관련해서 전 직원 대상으로 무급휴직 쓰지 않으면 해고하겠다. 사실 해고라는 게 노동자들에게는 되게 가혹한 것 않습니까? 생존권의 문제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후에 권고사직까지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의 현장 지도가 나왔고 일부 개선은 됐지만 여전히 완전히 개선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D호텔 같은 경우는 뭐 선습적인 직장 갑질, 막말 등등에 있었고, 그리고 진호위 사실 해고받으면 진호위에 가서 부당 해고다라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관련해서 복직 판정을 받았지만 복직은 했는데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을 안 준다든지 이런 불법 행위들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호텔 같은 경우는 협력업체가 3월달에 교체되면서 이 과정에서 룸메이드, 주로 여성 노동자분들이 많이 하는 부서잖아요. 25명이 해고됐고요. 그리고 근속연수가 3, 4년 차인 직원들한테는 마이너스 연차. 이거는 뭐냐면
발생하지도 않은 내년에 앞으로 발생할 연차까지도 미리 땡겨서 써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관광통역 안내사 노동자들이 있는데요. 일본어, 중국어 등등으로 해서 제주도에 한 500여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절대 다수가 여성 노동자죠. 여기는 어쨌든 해외여행 객들이 들어오는 수가 급격히 줄면서 아예 코로나 이후에는 일감이 아예 없는 상황이라서 소득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아르바이트로 뭐라고 하죠? 이런 음료, 야쿠르트 뭐 이런 거 배달하는 거를 알바로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 이 관광통역 안내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했던 고용안정지원금 관련해서 50만 원씩 3개월 동안은 받아서 그걸 어떻게 생계를 꾸려 가셨는데 사실 이게 단기간에 끝날 상황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어질 텐데 추가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미비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관광통역 안내 노동자 같은 경우는 사실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대보험 가입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그거 관련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 차원에서 제주도 면담을 진행했다라고 했고요. 그 과정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여행사의 계도를 좀 요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확인되는 게 사실 노동자성을 인정받기가 힘들어서 그런 계약서들이 그런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월부터는 민주노총 차원에서 코로나19 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상담된 사례 중에서 여성 노동자 상담자를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호텔 메이드 관련해서 호텔에서 일단 실업급여를 타게 해주겠다면서 공고사직을 만료는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형식과 절차상에서는 그냥 사직서를 쓰라는 거죠. 사실 일반 사직서를 쓰게 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거든요. 자발적 사직인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런 피해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호텔 정규직 메이드 같은 경우도 어쨌든 순환 무급 휴직 등등을 하게 했고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피부관리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출산, 육아를 통해서 현재는 휴직 상태인데 코로나19 이후에 여기가 주로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서 많이 이용하는 피부과 병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예 복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암암리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노동자인데 뭐 이분은 복직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근데 상황이 지금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면세점 여성 노동자 같은 경우는 공항 내에서 일하는 면세점 여성 노동자신데 일단 무급휴직 동의서를 써라 해서 무급휴직 받고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동의서라는 게 사실 자발적으로 쓰지 않고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서 썼던 측면이 있는 건데 뭐 되돌리고 싶지만 어쨌든 동의서 상황이라 어쩔 수는 없기는 한데요. 사실 정부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사실 그게 그러니까 휴업수당의 90%까지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상생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신청해서라도 노동자들 가능하면 해고시키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3쪽에 보시면 저희가 상반기 동안 노동법률 상담을 쭉 진행했던 거를 유형별로 좀 정리해 본 건데 여기도 압도적으로 임금이나 해고, 전직 전보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리고 기타로는 휴업수당 감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모 호텔 카지노 사업장인데요. 휴업을 하게 되면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특별한 사정, 뭐 장기적 회사의 어려움 등등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가서 우리는 70% 못 주고 좀 더 깎아서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호기가 판단을 합니다. 몇 프로 감액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100% 감액 신청을 했고 그게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무급 휴업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또 이거는 해고나 이런 게 아니고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타 사업장에 취업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이중 취업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서쪽 보면 에로점을 보시면 일단 코로나 그전에도 뭐 어쨌든 장기 저성장 이런 경제 구조상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사실 코로나19를 빌미로 해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들이 좀 많이 발생해서 사실 노동권이 되게 불안한 상태인 거고요. 아까 쭉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휴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아니면 깎아서 주는 거. 그리고 연차는 원래는 노동자가 원하는 날짜에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연차 사용을 사업주가 마음대로 강요한다든지, 그리고 강제로 무급휴직을 실시한다든지, 그리고 아까처럼 뭐 이제 공고사직, 그 내용은 공고사직이지만 이제 사직서를 내기 위해서 뭐 해고를 한다든지 등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불안이 경제적 어려움인데요. 사실 97년 IMF 때도 그랬고 2008년 경제 위기 때도 그랬고 위기 때마다 여성 일자리가 더 많이 사라졌던 것을 경험적으로 아실 거고요. 관련해서 여성이 우선 해고되고 뭐 비정규직화가 조금 더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과 관련해서 1차 때 그걸 했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분석 자료 보면 3월과 4월 동안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한 비율이 여성 신청자가 69%, 남성 신청자가 31%로 압도적으로 여성 신청자 비율이 높은 거죠. 그거는 아직까지도 돌봄 영역은 여성에게 많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정책 제안을 좀 드리자면 우선 제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집행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중앙정부의 정책들을 지역적으로 집행하는 수준에 현재는 그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제주 지역이 관광 산업을 주로 하고 있고 또한 관련 노동자들의 수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주 지방정부 차원의 별도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돼야 하고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특히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장 같은 경우는 해고를 금지하도록 그리고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 대책, 다양한 지원 대책들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러 가지 사례로서 나왔지만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민주노총 차원에서 제주도에 관련한 요구사항을 전달을 했고 이후에 뭐 코로나 대응 노정 실무 협의회라고 해서 한 두세 차례 진행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약간 제주도가 저희가 보기에는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어서 사실 적극성은 조금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재정과 권한과 이것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인 데서 실태조사 및 그에 따른 시정 조치들이 있어야 할 거고요. 이 과정에서도 사실 성별 영향조사나 성별 분리 통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실업자와 휴업자의 생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꼭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고용보험이 적용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다 되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돌봄과 관련해서는 사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돌봄이 정말 우리한테 중요하구나라는 거는 다들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적이나 공적 영역에서 성별 분업은 더 공고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소를 위한 계획도 좀 필요하고 가족 내에서 돌봄 부담의 경감을 좀 줄일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략적인 정책 제안은 좀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그 IMF 때도 그랬고 2008년 경제위기 때도 그랬고 사실 피해나 손실은 사회화하면서 이유는 사유화하는 그런 대응 방안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대응 방안만큼은 그렇지 않도록 여러 가지 좋은 대응 방안들이 나와서 이후에 아주 현명하게 극복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이제 상담이라든가 우리 실태조사 이후에 그 피드백 되는 게 좀 약하시다는 그런 생각이시죠? 아무래도. 예, 그러시죠. 윤 팀장님이 자세히 이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우리 홍명환님 지역구가 여기시죠? 그리고 어제 오늘 가장 핫하신 의원이십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이 지역구 이도이동 갑에 선거구를 두고 있는 홍명환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제 상임위 배정을 받아갖고 좀 잘 모릅니다. 사실은 보건복지 쪽의 일도 잘 모르지만 잘 배우면서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오늘 토론회 아마 하게 된 게 우리 민모숙 원장님께서
한번 이제 이렇게 저희 방에 찾아오셔갖고 또 간단하게 간담을 하다가 조금 그 대화가 좀 돼서 또 저 나름대로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해서 하다 보니까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늘 뭐 저는 이쪽 부분의 전문가도 아니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그 여성 관련 일자리 현황을 보니까 우리 제주도가 지금 과거 이제 재민일보에서 나왔던 기사입니다만 우리 기형적인 산업 구조 때문에 인해서 제주도민은 열심히 일해도 소득은 지금 전국 최하위다. 이 어려운 과정에 또 이 코로나 지금 사태가 발생함으로 인해 갖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선민정 연구원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19 이후 여성은 또 남성보다 실직 경험이 이제 1.8배가 많다고 이렇게 발표해 주셨는데 또 앞에 자료를 보니까 여성은 4,700명이 취업자가 이제 줄어들었는데 비해서 남성은 11,300명이 또 줄었다고 말씀을 해 주셔갖고 제가 이 부분은 좀 헷갈리는데 아마 이게 남자 여자 뭐 남성 여성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제주도 전체적인 어떤 구조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지난 한 1년간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을 좀 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2006년 이후 뭐 특별자치도 국제도시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공공의 정책적 역량을 총 투자했던 게 이제 관광 쪽에 이제 투자를 해왔습니다. 모든 우리 행정력을 거기에 이제 최우선으로 투자를 해서 해왔는데 그 성과가 무엇일까 해서 대표적인 대규모 개발 사업장 22군데에 대한 어떤 손익 평가를 했던 조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 22개 사업장을 이제 대규모 관광 사업장입니다. 이 순이익을 살펴보니까 수만 관광지는 2018년도에 137억 적자, 아데닌 리조트 17억 적자, 묘산봉 관광지 142억 적자, 에코랜드 44억 흑자, 백동신원 리조트 35억 적자, 테디밸리 15억 적자, 성산포 섭지고지 해양광단지 39억 적자, 남정 제주 신화역사공원이죠. 여기는 1,449억 적자. 버자야 남정은 작년에도 적자가 이거보다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단 지금 10몇 년 동안 제주도의 우리 행정에 그러니까 제주도의 총 GRDP가 지금 18조 19조 정도 되는데 우리 공공예산이 도 예산만 5조가 넘고 국가기관 이것저것 하면 아마 7, 8조 아마 이렇게 될 건데 거의 3할에서 4할 정도가 우리 공공의 예산이 투입돼서 우리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그동안 10몇 년 동안 지금 헛발질을 한 거는 아니었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산업 구조가 대부분 아까 우리 서민정 연구원님이 어렵다고 발표하셨던 부분이 숙박 음식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이게 가장 지금 어렵다라고 이렇게 발표해 주셨는데 특히 숙박 음식업이 아마 대표적인 이 관광산업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산업에 대한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윤 대표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도 좀 느끼는 게 관광산업이 아마 2018년도에 우리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이미 발표를 다 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관광산업은 2016년을 정점으로 해갖고 이제 16년부터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 구조적으로 2016년도부터 이제 관광산업 성장률은 7.1% 한 후에 이제부터 17년부터는 마이너스 6.1%로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라 이미 2017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GRDP 우리 성장 기여율도
2016년 10.1% 성장을 한 거를 정점으로 삼아서 17년부터 마이너스 14%로 이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7년부터 이제 하락을 하게 됐었고, 그 다음에 관광 고용 효과는 좀 생겼습니다. 뭐 지금 16년도에 2,400명, 17년도에 908명 이렇게 해서 고용은 했지만은 그 고용의 질이 좀 전에 말씀했던 대로 지금 가장 임금이 전국에서 지금 최하위죠. 우리가 지금 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상태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제주도의 구조가, 이 산업 구조가 잘못되고 있고, 이거를 개편해야 되지 않냐, 저 산업을 다변화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러한 사례가 이미 외국 같은 경우, 이제 하와이 같은 경우 2010년 초반부터 그 외부 이존 경제, 그러니까 관광 위주로 해서 관광 경제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 이런 거를 좀 다변화하자 해갖고 아마 활동이 많은 그 고민들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군사, 관광, 농업이 하와이의 3대 당시에 그 주력 산업이었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다변화하기 위해서 가공 생산품 수출업, 그러니까 주로 보석 산업을 이제 거기서 이제 활성화를 시키죠. 그 다음에 그 태양광이라든지 각종 풍력이라든지 이런 청정 에너지 생산업을 이제 주력하고, 그 다음에 IT 지식 기반 산업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활성화시키면서 거기다가 이제 농업도 이제 주력 산업으로 다시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관광 일변도의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생태계를 다변화시키는 노력,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했는데, 우리는 거꾸로 해왔죠. 이제 관광에만 이제 사실 2006년 이후부터 관광에 몰빵하다시피 모든 것을 해오므로 인해 갖고 이제 참 어렵게 돼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요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자리를 참 만들어 주신 게 저는 참 이게 의미 있는 자리라고 보는데요. 이제 우리가 여성주의, 이게 저는 이제 남성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이거 오해받을 것 같은데,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우리 지역 사회의 모든 것들을 한번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좀 협업을 할 수 있는 게,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이제 관광 쪽에 전문가분들 와 계시고 또 노동 쪽에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아까 보건하고 이 교육 서비스 쪽에 현장 상황이 좀 어떤지 저도 좀 궁금했는데, 우리 여성가족연구원에서도 좀 이 현장과 이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우리 제주 지역사회의 어떤 산업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좀 다변해 나가는데 우리 여성가족연구원이 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해주셔서 목소리를 내주시고, 저희 뭐 의회 같은 경우 또 필요한 거 있으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아까 좀 윤 대표님이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이제 우리가 맞추면은 우리가 생존할 수 있지만은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게 되면은 아마 우리가 참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단체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주 힘들게 됐지만은 관광객이 지금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전체 관광객은 지금 91% 정도로 회복이 됐더라고요. 관광업 세계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하고 장사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사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을 겁니다만은 트렌드의 변화, 지금 관광의 패턴이 지금 변화하고 있고, 이 변화하는 거를 우리가 준비하고 그에 변화하지 못하면 우리 제주 경제가 몰락하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어떤 선각자분들이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변화를 추구해 나간다면은 저는 이 코로나 위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초에도 도에서 좀 코로나 대응을 하는데 너무 과잉 대응을 하더라고요. 저희 의회도 전쟁 중에서도 뭔가 회의를 하는 게 의회인데, 국회인데, 이거 회의도 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거는 아니지 않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위축돼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활동을 하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다음 대안책 찾고 이렇게 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몸 음출해서 지낸다면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그런 자리에서 오늘
이러한 어떤 논의의 자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개선 방안들을 계속해서 찾아나갔으면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오늘 토론 좋은 자리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고 실장님은 의원님 말씀하신 전에 메모 안 하시네요. 예, 예, 메모하셔가지고 리스트 앞에서 의원님한테 직접 건의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이런 자리에 담당 공무원으로 나와 있는 거 참 힘듭니다. 오늘 특히 지금 1시간 50분 동안 지금 저 자리에서 힘드신 우리 윤 팀장님 토론을 듣기 전에요. 제가 먼저 한번 질문하려고요. 작년에도 우리 신 박사님 할 때 했는데 저희도 일자리 사업을 해보면 청년 일자리 있죠, 노인 일자리 있죠, 뉴딜 일자리 있죠, 뭐 사회적 약자 있죠. 근데 여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 한번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발표에 워낙 취약해가지고 말하다 보면 떨리거나 버벅댈 때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표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김영 과장님이 참석하셔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급한 회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력 단절 여성 취창업을 위한 우리 도의 주요 정책 및 코로나19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 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의 취창업을 위하여 취업 상담, 직업교육 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여성 새로일나기 센터 운영, 여성 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지원, 지역 수요 맞춤형, 여성 일자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사업은 직업훈련, 시창업 발전 및 지원, 사회문화교육, 직업상담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9년 주요 실적으로는 직업훈련에 37개 과정 1,1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시창업 관련 지원 사업 788명, 사회문화교육 프로그램 50개 과정 673명, 시창업 상담 1,332명이 참여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 새로일나기 센터는 제주세일센터, 서귀포세일센터, 한라세일센터 등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일센터에서는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 훈련, 인턴십, 구인구직 관리 및 취업 후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세일 여성 인턴 86명, 집단 상담 403명, 찾아가는 취업 설계 229건 4,688명, 직업훈련 11개 과정 222명, 시창업 1,689명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입니다. 창업 전 단계부터 컨설팅, 교육, 자문 등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과 연계되는 업종 선정 등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주 지역 특성을 살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여성 공동체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6개 팀이 창업했는데 한 개 팀은 폐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반 창업 시장에서 그 평균 폐업률이 3년 이내 70% 가까이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창업을 나눠 지속되고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수요 맞춤형 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기업 수요에 맞는 여성 전문 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수요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은 중소기업 회계사무부조 실무과정 등 5개의 과정을 운영하여 108명이 참가하여 96.3%가 수료하였으며 그중에 65명이 취업을 해 62.5%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코로나19 사태로 그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그 취창업을 위해서는 그 교육이 사전 교육이 절실한데 원래의 경우 그 코로나19 확산을 해가지고 모든 교육 일정이 조정되고 연기되면서 저 취창업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작년 같은 경우에 220건 4,688명의 실적을 보였던 찾아가는 취업 설계의 경우 올해 6월 기준으로 49건 1,279명으로 급격하게 주는 등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며 소규모 단위 교육 실시 및 하반기 집중 교육 및 상담으로 취창업을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선 박사님, 지금 윤 팀장이 말씀드리니까 그 경단은 들어간 여성 창업 쪽은 이렇게 고려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쪽도 이렇게 정책에서 지금 그 여성 창업 쪽으로 지금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성 일자리 차원에서 한번 그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플로우에서 우선 그 고경희 관장님 가셨나요? 혹시 멘트 하실까요? 여기. 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연구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가장 좀 피해 아닌 피해를 받은 곳은 아마 사회복지 시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장애인 복지 시설인 경우에도 제주도인 경우에는 5주 정도가 휴강 상태였지만 뭐 서울이나 이런 데는 얼마 전부터 7월 달부터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재난 상황일 때 정말 대처할 수 있는 뭔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참 부족하구나. 이번 이런 사태를 좀 겪으면서 많이 좀 느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 기관인 경우에는 대면 서비스가 아주 정말 중요한데 비대면으로 했을 때의 서비스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거는 장애인 관련 취업 현장인 경우에는 다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들이 좀 가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긴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좀 어려웠던 점은 장애인과 관련된 취업을 담당하는 여러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 기관을 통해서 취업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장애인 분들이 한 260여 명 정도가 됐었는데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한 40% 정도가 권고사직, 휴직 이렇게 당했고요. 이 중에 한 52%가 여성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어려운 상황에 더 빨리 접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런 좀 여성 장애인들이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고 또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장애인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떤 게 좀 어렵고 어떤 걸 바라고 있는지 이런 욕구조사를 좀 실시를 해봤는데요. 인식인 경우에는 장애 유형에 따라서 많이 달랐어요. 뭐 지체장애인이나 이런 경우들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뭐 비장애인과 상관없이 잘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영역에서는 인식 정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대처하는 부분들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업한 장애인분들인 경우에는 어떤 것들에 좀 도움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을 때는 좀 이 휴직 기간 동안에 어떤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직업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직업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비대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기반이 없이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기관인 경우에도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을 방향을 많이 바꾸긴 했습니다. 뭐 대면에서 비대면, 집단 프로그램에서 개별 프로그램으로. 근데 한계가 분명히 있고 장애인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면 서비스가 정말 적합한 부분들이어서 앞으로 좀 이거에 대한 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여성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인 경우, 특히 제주도인 경우는 관광업이 좀 발달하다 보니까 거의 많은 부분들이 관광업에 종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그 40% 정도 되는 그런 취업 장애인들이 먼저 권고사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당했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직종이 좀 다양화되고 또 장애 유형에 맞게 이런 것들이 좀 개별 좀 되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직업 훈련에 있어서도 장애 유형을 좀 고려한 이러한 훈련들이 좀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추후에 연구원에서 좀 연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 문제 가지고 작년에 했었죠, 이사장님. 그 다른 얘기입니다만 가트너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2023년에 장애인 취업이 3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로 이제 비대면 산업으로 되면서 요 말씀은 우리 남명진 지사장님이 좀 자세하게 해주실 거죠. 예, 방금 그 질문하신 제가 요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요. 이제 오늘 와서 이제 느낀 부분이라든지 이제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말씀이 있는데, 뭐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여성 일자리에 관한 자리고, 저는 이제 평소에 이제 장애인 일자리에 관해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뭐 요즘 그 화두가 뭐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어르신이든지 청년이든 참 일자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제 중요하고, 특히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굉장히 더 이제 뜨겁게 와닿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할 거 처음에 이렇게 쭉 일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저한테 느끼는 게 참 저희도 일한 거 공감도 많이 되면서 같이 똑같게 겪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안들이 좀 이렇게 좀 너무 추상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셔서 좀 답답한 마음을 좀 가졌었는데, 이제 이야기가 발표가 후반으로 쭉 가면서 이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라든지 이제 생태관광 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화돼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새롭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모티브라든지 분야들은 있고, 오히려 이번이 이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게 대한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느꼈고요. 앞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이제 더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야는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이제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끼리 자주 이렇게 미팅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서로 이제 저런 벤처마킹 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뭐 이제 융합이라 그런 것이 산업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일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융합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효과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더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결론이 우리 김희정 관장님 말씀대로 결국 네트워크로 다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플로우에서 한 분만 더,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이렇게 코멘트 받으실까요? 저 소속도 밝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정교조 제주지부 사무차장으로 있습니다. 김홍선이라고 합니다. 민주노총으로 같이 왔는데요. 질문의 핵심은 7쪽, 8쪽에 나타난 그래프에 보면 그 위에 제주 지역 여성 일자리 현황 해가지고 제주 지역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물론 대부분의 직종에서 감소 추세지만 유일하게 농림어업이라고 하는 영역이 굉장히 증가를 나타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그 자료의 어떤 분석이나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코로나 시대에 일자리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는가가 사실은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계기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점은 지적은 하셨는데
변화된 늘어난 일자리에 대한 왜 늘어났을까? 또 이게 과연 양질의 일자리인가 그렇지 않은 임시적인 일자리였나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제주도도 사실은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분석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예. 아예 그냥 바로 답변하시면서 지금 몇 가지 이제 방금 질문하신 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더 했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분석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 아까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성과 남성이 비교해 보면은 여성이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얘기 들은 목소리 현장에서도 얘기도 되게 많이 들려오는데 통계상으로는 조금 남성이 더 어려운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았는데 데이터상으로의 한계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한 가지 특징적인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경제 활동 인구로 여성들이 이동을 많이 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잡히고 지금 현장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도움이 많이 됐는데 제주 지역의 어떤 여성들의 어떤 특징들, 제주 경제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여성들이 굉장히 참여율이 높고 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정에서 이제 남성들이 일을 그만뒀을 때 실직의 위험에 있을 때 여성들이 이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여성들이 투잡을 막 하는 경우가 늘어난다고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작은 일이라도 아르바이트라도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이제 여기 현장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들으면은 조금 이해가 됐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질은 어떠냐, 전보다 더 낮아졌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 100% 동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도 제주 지역의 여성들이 일자리의 질이 낮다고 했는데 지금보다도 더 낮아지는 지금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가져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을 이제 이 의무심을 가져셨던 부분이 9페이지에 그 자료 6.7배 실직 경험은 제주도상으로는 데이터를 종사상 지위별로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데이터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제 다른 전국 사례들을 찾다 보니까 광주에서 있던 조사에서 그런 이게 임시직 여성들의 어려움이 그렇게 나타나는 걸로 나타나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제 전체 여성에 대한 취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7페이지는 이제 9페이지는 이제 광주 사례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혹시 혼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좀 더 이어서 다른 분들 얘기로 이제 마지막 멘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현장가와 이런 간담회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희 이제 연구원에서 조사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연구하면서 한계들을 현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별히 저희가 약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앞으로 제주도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했는데 저희 연구원도 그렇고 또 현장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시면서 직접 이제 윤순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 발로 이제 막 고민을 막 풀어헤치면서 연구하시는 것 같아요. 한 연구자의 모습도 보이시고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김희정 관장님도 그러시고 그리고 또 도에서도 또 의원님도 의회에서도 다 같이 콜라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장님이 전체적인 마무리 멘트 좀 하시고 정리하시죠. 예. 제가 그냥 빛을 내면 될까요? 시간이 지났다고 자장 선생님께서 오늘 뭐 정말 토론 정말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와주시고 의회에서 와주시고 도에서도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업을 아까 우리가 빼지 않았냐라는 좌장님의 코멘트가 있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 여성경제인협회하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성 창업지원센터. 근데 오늘 서울에서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오시고 싶고 저희가 평소에 교류도 있는데 못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 부분을 저희가 이제 건드리지 못한 점 좀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의문이 있으시고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농업 분야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보면 통계 보면 제주도는 농업 인구가 되게 소수 전체 경활 인구 쪽에서 보면 농업이 굉장히 가구 수도 적고 뭐 굉장히 적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농업 인구가 많은 지역은 약간 다른 도심 지역하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동향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경향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도도 혹시 그런 경향이 있나? 이제 이런 저희가 퀘스천은 있는데 보시다시피 아직 지역 통계가 세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동 현황이라든지 이런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통계도 중요하지만 이제 현장의 목소리, 체험적인 목소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사실 선 박사님 되게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막 짧은 시간에 이거 하느라고 했는데 이제 좀 심도 있는 그런 연구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 중에서 정말 동의되는 부분이 많죠. 여성의 일자리라고 하는 게 결국은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전방위적으로 여성이 일하지만 사실은 전체 구조 속에서 일하니까 이 구조가 좀 뭐 디지털 뉴딜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산업 구조가 많이 변하면 의원님 지적하듯이 변하면 저희가 좀 여성 일자리도 더 선진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그런 구조 자체에 어떤 한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아까 뭐 학습 모임 이런 얘기도 하시고 현장하고 연구자가 많이 만날 수 있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오늘 그 제언이 많으셔서 저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약간 생각이 많이 변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변하는 것 중에 우리가 그 뭐 공동체 의식이나 어떤 기존에 살았던 패러다임 생활 방식이나 혹은 뭐 일자리 개발 방식이나 뭐 직군 방식이나 모든 생활 양태 방식을 약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면에서 그동안 여성이 일했던 여러 가지 영역이나 여성의 어떤 활동들, 생활 실태 이런 게 굉장히 가치가 좀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내년도 과제도 그런 식으로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계속 후속적으로 세미나도 많이 하면서 또 연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여러 선생님들 다 일일이 감사 말씀 못 드리는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